굉장히 많은 분들께서 INTJ를 되게 어려워하시는데요. 댓글 달아주신 분처럼 사용법만 잘 알고 계신다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요 제가 예전에 INTJ에게 이런 식으로 연락을 하세요 라는 주제로 영상을 올린 적이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많은 분들이 사연을 댓글로 남겨주셨었는데 그 중에 몇 가지를 제가 정리해서 한번 가져와 봤어요. 그럼 지금부터 댓글 사연 읽기 바로 시작해볼게요. 첫 번째 사연. 떨어져 있는 지 얼마 안 된 커플입니다. 자기 전에 잔다고 연락하거나 카톡해주라고 지속적으로 요구하면 별로일까요? 한번 말했는데 잘 안 되는 것 같아서요. 규칙적인 시간을 정해놓고 연락을 한다는 거는 저는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특히나 하루를 함께 마무리한다는 그런 느낌으로 자기 전에 연락하는 것도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 사연에서 상대방이 그래도 노력은 한다. 10번 중에 3, 4번은 한다. 그러면은 그거대로 노력해주는 부분을 칭찬도 해줘보고 그래도 노력해주는구나 정도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10번에 한 번 한다. 한 번 할까 말까다. 상대방이 너무 힘들어한다 하면은 대신 집에 도착했다 정도는 연락을 한다. 그럼 집에 간 거는 들었으니까 자기 전까지 하다가 자겠지 정도로 이해해 주시고 그것 또한 받아들이시는 게 마음 편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진짜 잠자기 직전에 잠이 이렇게 스르르 와서 잠이 들어버릴 수도 있는 거고 저 같은 경우는 솔직히 잔다고 연락을 하고 나서 저 할 거 좀 하고 이것저것 시간을 보내다가 조금 지나서 자거든요. 좀 저만의 시간을 혼자 보내고 나서 잠드는 것 같아요. 눈이 막 이렇게 감기기 직전인데 그때 딱 뭔가 연락을 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정 마치고 집에 와서 씻고 하고 정리하고 또 하루에 정리할 일들도 있을 것이고 또 내일 할 것도 생각도 해야 되고 저는 이것저것 할 게 되게 많거든요. 차라리 집에 왔다 나 도착했다 아니면은 집에 거의 다 왔다 할 때쯤 전화 통화 그냥 한번 하세요. 통화하시면서 이런저런 얘기하시고 상대방이 나 이제 집에 들어왔다 나 이제 씻고 쉴게 하면은 그 뒤로는 연락을 안 하시는 편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라면 상대방이 만약에 그렇게 배려해준다면 되게 고마울 것 같아요. 만약에 이 차이가 좁혀지지 않고 너 자기 전에 꼭 카톡해 라고 지속적으로 요구하신다면 자신을 통제한다고 느끼기 때문에 분명히 안 좋은 결과로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만약에 본인께서 나는 자기 전에 이렇게 연락을 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 나의 어떤 연애 방식에 있어서 이거는 손에 꼽힐 정도로 중요한 어떤 의식 같은 것이다. 라고 하신다면 사실상 그와 맞는 분을 만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내가 원하는 것을 충분히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사람. 그러지 않는 사람인데 자신이 원하는 대로 상대방을 바꾸려고 하는 게 더 어렵고 힘든 일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특히 이제 INTJ 입장에서는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이 그런 것을 원한다면 최대한 맞춰주려고 노력은 하겠지만 아무리 내가 노력해도 어떻게 이게 되지 않는 부분이다. 근데 상대방이 계속해서 불만을 갖고 지속적으로 요구를 한다. 그러면은 INTJ 입장에서는 그거를 강요라고 느낄 수 있어요. 이거는 MBTI를 떠나서 누구나 다 그렇지 않을까요? 강요가 지속된다면 아무래도 이별까지 생각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의 지난 영상 여기 위에 띄울 건데 이거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 사연. 선톡하면 칼답도 자주 하고 제가 보내고 있는 와중에도 채팅방 들어와서 빨리 읽는데 대화를 이어가려는 노력은 없어요. 어떤 마음인가요? 대화가 끊기면 스몰 토크로 계속 이어가는 것보다 그날은 연락 끝맺고 그 다음날 일어나서 보내는 게 인티제한테 좋은 거죠. 연락 끝맺는다고 자기한테 마음 없다고 생각할까봐 불안해요. 이거는 두 가지인 것 같은데요. 좋아하는 마음이 크다면은 칼답을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뭐라고 보냈는지 궁금하니까 대화창도 빨리 들어가 볼 것이고요. 그런데 단지 이 핸드폰 어플에 1 뜨는 게 싫어서 그냥 채팅방 빨리 찍고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상대방이 딱히 대화를 이어가려는 노력이 없다라는 부분에서는 특별히 공감대가 없다, 할 이야기가 없다, 상대방이 할 이야기가 없으니까 대화를 이어가지 않는 게 아닐까요? 그리고 말씀대로 좀 대화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어지지 않는다 하면은 대화를 끝맺음 하시고 다음 날로 넘어가서 새로운 대화를 시도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쓸데없이 그냥 대화를 이어가기 위해 하는 스몰 토크가 저는 좀 되게 별로라고 생각하기는 해요. 연락을 끝맺는다고
자기한테 마음 없다고 생각할까봐 불안하다. 연락을 끝맺고 빨리 끝맺고 오랫동안 계속 이어가고 이게 중요하다기보다는요. 어떤 대화를 나누시냐가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대화를 짧게 나누더라도 서로에 관한 이야기를 한다거나 이러면 더 좋은 것이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화를 아무리 길게 이어가더라도 계속 쓸데없는 가십거리나 스몰 토크를 계속해서 이어간다면은 의미가 없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요점은 짧게라도 서로에 관련된 우리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이어가는 게 좋지 않나. 세 번째 사연. 3개월간 잠깐 만나던 회사 동료가 처음엔 너무너무 연락도 잘하고 절 많이 예뻐해주고 사랑해주는 게 느껴지는데 점점 저한테 관심이 없어 보이는 것 같았거든요. 연락도 많이 없고 통화도 잘 안 하려고 하고 통만 하려고 하고 절 사랑하는 것 같지 않아서 헤어지자 했고 3-4개월 만에 다시 만났다가 만나는 문제로 다투고 한 달 만에 헤어졌다가 3개월 뒤에 연락이 와서 다시 만나고 있어요. 2번의 재회를 하신 거네요. 이 사람은 혼자만의 시간이 꼭 필요하고 방해받는 걸 무지 싫어하더라고요. 찾아보니 인티제가 싫어하던 짓을 계속하고 있었네요. 오늘도 자기 좀 그냥 놔두라고 정 떨어진다는 소리까지 들었어요. 자기가 다른 여자 만나고 돌아다니는 것도 아니고 집에만 있는 사람인데 뭘 이렇게까지 해야 되냐면서요. 저는 연락이 잘 되고 소통하는 걸 좋아하는데 슬퍼요. 계속해서 같은 문제로 반복이 되어서 헤어지신 게 아닌가 생각되고요. 상대방의 연락 횟수로 사랑의 척도를 판단하신 게 아닌가 또 생각합니다. 연애 초반에는요, 누구나 다 연락을 많이 할 거예요. 하지만 이제 시간이 점점 지날수록 그 빈도수는 점점 줄겠죠. 처음과 같지는 않을 거예요. 연애가 진행될수록 그럴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을 잘 받아들이시고 만나서 서로에게 충실하시고 또 서로에 대한 신뢰를 쌓아간다면 점점 안정기에 이렇게 접어들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서 연락 문제로 사실 그렇게 싸움이 많이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보통 이렇게 연락 문제로 많이 싸우시는 분들 보면은 늘 처음과 같기를 많이 바라시는 것 같아요. 사실 저는 그게 좀 그거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이거를 계속 초반과 똑같이 꾸준하게 해주기를 바란다면 조금 욕심이지 않나. 물론 그렇게 처음과 같이 꾸준히 해주는 사람도 있겠죠. 근데 만약에 상대방이 내 여자친구, 남자친구가 그러지 않는다고 해서 계속해서 그걸로 너 왜 옛날처럼 연락 안 해? 이런 식으로 나온다면은 당연히 싸움으로 번지지 않을까. 나는 그래도 한다고 했는데 도대체 얼만큼 해야 되는 거냐? 하면서 또 서로 부딪히겠죠. 물론 이제 사연 주신 분께서는 나에게 연락을 많이 해야지만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다 라는 분이신 것 같고 상대방은 원래대로 자기 연락 패턴을 찾아간 것 같아요. 초반에 많이 했던 거와는 달리 지금은 자신의 패턴을 좀 찾아갔다. 그렇지만 그래도 좋아하는 마음은 여전하니까 계속 꾸준히 만나시는 거겠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진솔하게 대화를 나눴다면 좋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무조건적으로 너 왜 처음처럼 연락하지 않아? 너는 날 이제 사랑하지 않지? 너 마음 변했지? 이렇게 닥달하시고 불평불만 이렇게 늘어놓으시고 계속해서 이렇게 소위 말해 쪼으면은 도망갈 수밖에 없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MBTI 떠나서 대부분의 남자들이 그렇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자도 마찬가지고요. 그래도 이제 2번이나 재회를 하신 걸 보면은 그래도 상대방도 좋아하는 마음이 굉장히 커서 재회를 다시 하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또 서로 좋아하는 마음이 크니까 재회를 하셨겠죠. 근데 지금 다시 만나고 계신 와중에 오늘도 자기 좀 그만 놔두라고 정 떨어진다는 소리까지 들었어요 라고 하셨는데 이 말만 보면은 되게 나쁜 말이고 상처받는 말이잖아요. 근데 한편으로는 오죽하면 그랬을까? 상대방이 본인에게 노력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좋은 걸 좀 더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제가 보기에는 이제 2번의 재회도 있었고 상대방도 어느 정도 노력을 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무런 노력이 없었는데 다시 만났을까? 그런데 마지막에 전 연락이 잘 되고 소통하는 걸 좋아하는데 슬퍼요 라고 하셨는데 진짜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은 가치관이 안 맞는 걸 수도 있고 연락 방식이 안 맞는 걸 수도 있고 어쨌든 안 맞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예 이 연락 문제에 대해서 본인께서 일정 부분 마음을 비우시거나 받아들이시거나 아니면은 진짜 그냥 나처럼 이렇게 수시로 연락하고 소통을 많이 하는 그런 타입의 사람을 만나시거나 이 방법밖에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람을 바꾼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입니다. 상대방도 어느 정도 노력을 했지만 그게 본인의 성에 안 차는 거잖아요. 처음에는 뭐 연락을 자주 했었어요. 지금처럼 이렇게 안 하지 않았어요 라고 하실 수 있는데 당연히 아까 말씀드렸듯이 초반에는 마음이 이렇게 최고조에 달해 있을 때고 상대방에게 호기심도 굉장히 큰 상태이고 또 내가 이 사람을 쟁취해야겠다라는 마음도 컸을 것이고 당연한 거예요. 연락이 많이 오는 것은. 하지만 이제 사귀고 나면은 어느 정도 이 사람을 내가 쟁취해야겠다 이런 목적성도 사라졌을 것이고 또 뭐 호기심도 줄었을 것이고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좋아하는 마음은 있는 거겠죠. 그러니까 만나시는 거겠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렇게 흘러가듯이 연락도 조금씩 이렇게 줄어드는 게 뭐 자연스러운 거다. 그리고 대신 이제 만났을 때 만나는 그 시간에 서로에게 충실하시고 또 나한테 또 사랑 표현도 잘 해주고 나를 좋아하는 게 확실하게 느껴진다면 연락을 초반만큼 안 한다고 해서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닐 거란 말이에요. 물론 만났을 때도 태도가 예전보다 너무 많이 변했다. 나를 좀 이렇게 좋아하는 게 느껴지지 않는다. 확신이 없다. 신뢰가 떨어졌다. 하면은 상대방이 마음이 변한 걸 수도 있고요. 어쨌든 상대방이 노력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을 해주시고 또 2번이나 재회를 하셨다고 하니 좋아하는 마음이 크기 때문에 재회를 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더 그 부분에 대해서 진솔하게 이야기 나누시고 상대방의 방식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시던지 아니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나와 비슷한 타입의 사람을 만나시던지 이 2가지 방법이 해결책이 아닌가 한번 말씀드려봅니다. 4번째 사연, 남자친구가 INTJ인데요. 제 잘못으로 싸우고 남친이 나중에 연락한다고 했어요. 알겠다고 하고 이틀 정도 연락 안 하고 있는데 제가 먼저 톡해도 될까요? 아니면 더 기다려야 할까요? 본인 과실이 크시다면 정말 하루라도 빨리 먼저 사과를 하시는 게 가장 좋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연락하지 말라고 했다고 아무 행동도 안 하고 가만히 계신다면 상대방이 스스로 혼자서 마음을 풀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것밖에 안 돼요. 상대방은 지금 사과를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사과할 기회를 주는 걸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연락이 늦으면 늦어질수록 얘는 자기가 잘못해놓고 사과도 하지 않네? 내가 혼자 스스로 마음을 풀 때까지 기다리고만 있네? 미안하다고도 안 하는 거 보니까 사과할 마음이 없구나. 더 이상 우리는 안 되겠다. 헤어져야겠다. 여기까지 갈 수 있어요. 그때 가서 사과하셔봤자 상대방은 이미 마음을 다 정리했을 겁니다. 왜 이제 와서 사과를 해? 그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 내가 나중에 연락하겠다고 했다고 가만히 계시지 마시고 본인이 잘못을 한 상황이라면 빠르게 그리고 정확하게 그리고 진정성 있게 사과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대신 연락하지 말라고 했는데 연락해서 사과가 아닌 변명을 늘어놓는다거나 딴소리를 한다면 너 내가 연락하지 말라고 했는데 왜 연락했어? 라는 말이 나올 거예요. 연락은 하시되 자신의 행동에 대한 변명은 하시면 안 돼요. 내가 그렇게 했던 이유는 하면서 구구절절 이런 것만 말씀하시면 너는 그게 사과라고 생각해? 연락한 이유가 뭐야? 라고 할 겁니다. 무조건 명확하게 내가 그런 행동을 해서 미안해 라고 말씀하셔야 돼요. 간단하고 명확하게요. 이게 포인트입니다. 5번째, 소개팅 후 2번의 사적 만남을 했고 만나고 나서 잘 들어갔냐고 물어보고 전번 달라고 했더니 전번도 줬는데 제 전화번호를 보낸 톡 답장이 안 오네요. 혹시 관심 없는 걸까요? 안 온 지 이틀째인데 여기서 제가 다시 톡 답장을 보내면 부담스러워 할까요? 유유. 전화번호를 찍어서 남긴 카톡에 굳이 답장을 해야 하는 건가요? 저라도 그거는 안 할 것 같습니다. 단지 그런 것만으로 상대방이 관심이 있다 없다 이런 걸 판단하기는 좀 어렵고요. 일단 상대방도 관심이 있다면 며칠 내에 선톡이 오겠죠. 다시 답장을 보낸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좋아하는 마음이 있다. 나는 이 사람과의 관계를 좀 더 진전시켜보고 싶다라는 마음이 있으시다면 먼저 선톡해보시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소개팅 하고 나서 3번의 만남? 많아야 4, 5번? 5번 이하 안에 저는 관계가 확실하게 정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안에 결정이 나야 상대방도 나한테 관심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확인할 수 있고, 만약에 막 지지부진하게 끈다, 애매하게 군다, 그러면 나에게 뭐 그렇게까지 이성적인 끌림이 크지는 않다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INTJ와 만나고 계시는 분들께서도 댓글을 많이 남겨주세요. 보통은 뭐 공감의 댓글 아니면은 이제 다른 시청자분들께 도움이 될 만한 그런 팁 같은 것들 많이 남겨주시거든요. 근데 제가 보면서 되게 공감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 중에서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려고 가져와 봤거든요. INTJ 여친이 있는 인프피 남자입니다. 연애 초반에는 연락이 너무 뜸해서 많이 서운했는데 그게 감정이 식은 게 아니라는 걸 깨달았을 때는 정말 INTJ는 진국이에요. 헷갈리게 하는 일이 없어요. INTJ에게는 서운했던 부분이나 원하는 부분을 명료하고 정확하게 알려줘야 그대로 실행해줍니다. 절대로 밀당할 생각 마시고 최선을 다해 사랑해주세요. 사용법을 알고 나면 이렇게 든든한 친구가 없어요. 진짜 이분께서는 INTJ에 대한 사용법을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것 같아요. 어느 정도의 자유를 보장해주시고 또 원하는 게 있으시다면 정확하고 명료하게 말씀해주시고, 그리고 존중만 해주신다면 사실상 굉장히 단순한 게 또 INTJ입니다. 굉장히 많은 분들께서 INTJ를 되게 어려워하시는데요. 댓글 달아주신 분처럼 사용법만 잘 알고 계신다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또 제가 공감을 많이 해서 가져와 본 댓글인데요. 이분은 이제 INTJ이신 분께서 댓글을 남겨주신 거예요. INTJ인데 만나서 같이 있는 거 아니면 진짜 하루에 여자친구랑 연락하는 게 나 일어났다, 뭐 하러 간다, 밥 먹는다, 이제 어디 간다, 뭐 할 거니까 끝나면 연락하겠다. 진짜 저랑 똑같아요. 이 정도 딱 행정만 말하고 굳이 연락 안 했던 것 같아요. 차라리 얘기하고 싶으면 자기 전이나 시간 날 때 전화로 얘기하고 그랬음. 사실 만나서 얘기하는 게 좋지 진짜 일거수일투족 보고하듯이 연락하는 게 싫기도 하지만 그냥 그럴 능력이 안 돼서 못함. 일하거나 운동하거나 그러면 가장 먼저 하는 게 휴대폰 멀리하는 거라서. 그런데 친구를 만나거나 크게 중요하지 않은 일을 할 때는 또 연락 잘했음. 걱정될까봐. 그냥 쉽게 생각하면 뻔히 뭐 하는지 아는 상황에선 굳이 더 연락 안 하는 것뿐인 듯. 저도 이분의 댓글에 정말 많이 공감했고요. 저 같은 경우는 친구 만났을 때 남편에게 연락 거의 안 합니다. 못 합니다. 나 친구들 지금 만났다 정도? 근데 만난 순간에 나 만났어 이렇게 연락 절대 못 하고요. 만나러 가는 길에 나 지금 만나러 가고 있다 정도? 당연히 뭐 언제 친구들 만나기로 했다는 알리죠. 근데 이제 막상 친구들 딱 만나면 약속 장소에서 만나면 이야기하느라 막 정신없고, 그리고 앞에 있는 사람에게 집중하는 게 맞지 않나요? 자리를 옮겨서도 뭐 식당이나 뭐 이런 데 카페 같은 데 가면 메뉴 고르느라 또 정신없고 또 이야기 이어가느라 정신없고, 그래서 뭐 장소 옮겼다 이런 연락도 사실상 잘 못하는 것 같아요. 근데 거의 헤어질 때쯤 연락합니다. 아니면 헤어지고 나서 연락하거나. 그리고 반대로 또 남편이 이제 친구 만나러 갔을 때도 저는 일절 연락 안 해요. 친구랑 헤어질 때까지 연락 그냥 한 번도 안 합니다. 연애할 때도 그랬어요. 왜냐면 만난 친구에게 집중하라고. 뭐 자리를 옮기거나 아니면은 뭐 시간이 좀 길어진다 하면은 남편에게 먼저 연락이 오기는 와요. 뭐 좀 더 길어질 것 같아. 뭐 이렇게 연락이 오기도 하고, 뭐 자리 옮겼을 때 뭐 자리 옮겼어 연락하기도 하고요. 뭐 안 할 때도 있어요. 저랑 뭐 같은 이유겠죠. 어쨌든 저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것에 대해 방해받고 싶지 않은 마음이 크기 때문에 상대방도 그럴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저 또한 상대방에게 방해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 같아요. 방금 읽은 이 댓글 써주신 분처럼 걱정될까봐 걱정하지 않을 정도의 연락만 취하고 그 이상 뻔히 뭐 하는지 아는 상황에서는 굳이 뭐 따로 이렇게 줄줄줄 연락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남편을 사랑하지 않는 건 아니니까요. 이건 약간 TMI이긴 한데 제가 남편에게 가장 많이 보내는 카톡 내용은요, 오키입니다. 참고하시라고 한번 올려봤습니다. 오늘 이렇게 연락에 관한 댓글 사연을 쭉 읽어봤는데요. 어떻게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또 많이 남겨주시고요. 보고 싶은 영상이 있으시다면 또 댓글로 많이 남겨주세요. 도움이 될 만한 영상을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개인 상담 문의는요, 영상 아래 더보기란 참고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 뵐게요. 안녕.